막걸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의 한 종류로서 쌀로 밑술을 담가 거기서 청주를 걸러내고 남은 술찌개미를 다시 체에 걸러낸 양조주입니다. 막 걸러냈다고 해서 막걸리라고 하며 맑은 술인 청주에 상대되는 개념인 흐린 술 탁주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요. 한동안 서민들의 술이라는 인식과 마시고 난 후에 트림을 하면 시큼털털한 냄새가 올라오고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멀리하던 막걸리가 언제부터인가 건강바람을 타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몸에 좋은 효능이 많이 있다는 건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모 교수님은 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알코올 성분만 제외하면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하면서 막걸리 예찬론을 펼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유불급이지요. 과음하게 되면 건강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과음을 경계하면서 술이란 입술을 적시듯 천천히 음미해야지 소가 물 마시듯 마시며 목구멍으로 털어넣는 술은 그 맛을 느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막걸리의 효능과 숙취 등 특히 애주가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 먼저 막걸리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걸리는 단백질 함량이 약 1.7% 정도 되고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발린, 류신, 메사이오닌 등 인체에 유용한 필수 아미노산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생막걸리에는 활성효모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효소나 무기물을 원활히 공급합니다. 또한 막걸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며 장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걸리 하면 많은 분들이 숙취를 생각하실 텐데요. 막걸리만 마셨다 하면 다음날 두통을 동반한 숙취가 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 원인은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입니다. 숙취의 정도는 알코올 도수보다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알코올 분해 요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깁니다. 그런데 발효주는 술 자체에 다량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증류수인 보드카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40도 정도이고 1리터 안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37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발효주인 막걸리나 와인의 경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34에서 7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막걸리나 와인은 도수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 많이 마시는 만큼 체내에도 더 많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더 적은 막걸리는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있습니다. 보통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막걸리가 가장 활발하게 발효될 때 대량으로 검출되고 발효를 끝내고 숙성이 될 때는 감소를 합니다. 원래 막걸리는 빠르고 거칠게 막걸러서 만들었다고 해서 막걸리인데요. 발효 시간도 2주 전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병을 흔든 뒤 개봉을 하면 거품이 심하게 올라오는 막걸리들이 있지요. 이 막걸리들은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일명 미숙주여서 그런데요. 계속 발효가 일어나는 중이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이 들어있어 마시고 나면 다음날 유달리 머리가 아프고 숙취가 심하게 됩니다. 반면 요즘은 한 달에서 100일 정도 발효를 시킨 숙성 막걸리도 생각보다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막걸리들은 앞서 이야기한 막걸리에 비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적어서 숙취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효가 다 끝난 만큼 발효주인 막걸리에서 느낄 수 있는 탄산이 톡톡 튀는 시원한 맛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막걸리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니 빠른 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관 온도 조절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살균을 하지 않은 생막걸리에는 활성효모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인체에 필요한 소화효소나 무기물을 원활히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매일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중 라이신,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메사이오닌 등 10여 종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라이신은 체내 조직을 합성하는 데 유용하며 트립토판은 발육과 체중 유지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메사이오닌은 인지질 합성을 촉진하여 간의 지방을 적절히 운반하고 지방간이나 간경화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또 막걸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장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섬유가 막걸리 한 병에 평균 15g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과 4개에서 5개와 맞먹는 양이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또 막걸리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장내에 유산균이 많아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막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이 쌀의 전분질을 분해하면서 젖산발효도 일어나는데 이때 유산균이 생겨납니다. 보통 막걸리 한 병에 700에서 8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장수마을이라고 알려진 곳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늘 된장이나 청국장 혹은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을 즐겨 드시는데 막걸리도 대표적인 발효주다 보니 장 건강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만 아무리 그래도 술이니까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막걸리를 사면 막걸리의 아래 부분에 흰색으로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을 일명 술찌개미라고 하는데 이 술찌개미 속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많은데요.
바로 이곳에 스코알렌과 파네졸이라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파네졸과 스코알렌이라는 성분들은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물질들인데요. 특히 스코알렌은 상어의 간에서 추출하는 물질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산화방지제의 기능을 하면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암, 폐암,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저해하여 효과적으로 암 발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분이 막걸리의 경우 1kg에 1260에서 456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는데요. 와인이 1kg에 10에서 60 마이크로그램, 맥주가 30에서 6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막걸리는 200배 이상의 영양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막걸리의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의 크기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막걸리 윗부분에 맑은 부분만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막걸리 드실 때 막걸리를 흔들어서 아래 가라앉은 부분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막걸리는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이 만들어지기 전 전지방세포라는 게 있는데 탁주가 전지방세포의 분할을 억제해 체내의 지방 축적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 많이 드시면 안주도 그만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또 막걸리가 피부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술찌개미에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다량 들어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보면 가끔 천연 효모를 사용했다고 하는 화장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화장품들에는 사카로미세스라는 효모 발효 요과물 같은 게 들어있다는 문구가 있지요. 그런데 막걸리를 발효시키는 효모가 바로 사카로미세스 코레아누스입니다. 또 막걸리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막걸리 속 젖산, 구연산, 사과산 등이 몸 안에 피로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파리바게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장수 막걸리 쉐이크도 있습니다. 저도 특이해서 구입해서 한 모금 마셔보니 막걸리 향보다는 바나나 향이 나네요. 별로 막걸리 느낌은 나지 않지만 1%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있어 술은 술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마셔도 부담이 없네요. 그리고 애주가 분들 중에 통풍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맥주나 튀김류에 많은 퓨린 계열의 물질 때문에 체내에 요산이 축적되어서 생기는 병인데요. 막걸리는 퓨린 계열의 물질이 요산으로 전환되는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산과 관련이 있는 잔틴산화효소의 활성 저해 정도가 최대 65%로 맥주의 최대 7배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막걸리를 살균하든 살균하지 않았든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드실 것 같으면 맥주보다는 막걸리를 드시는 게 통풍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막걸리의 효능들은 살균하지 않은 생막걸리로 드셔야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생막걸리는 표시를 다 해놓아서 구분하기 쉬우실 겁니다. 오늘은 막걸리의 여러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술은 술이니까 많이 자주 드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